자, 그럼 첫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5점짜리 디자인 패턴 문제입니다. 오히려 필기보다 쉽습니다. 자, 답. 제가 아까 뭐 용어 이야기했는데, 자, 디자인 패턴과 관련해서는 우리 필기에서는 항상 두 문제 출제가 되고 있었는데, 실기에서 출제가 또 됐네요. 아, 개정된 이후에. 개정된 이후에 출제가 됐었는데, 또 됐습니다. 제가 검은 펜으로 뭐 해설을 좀 할게요. 자, 2020년 4회 5회 문제. 동일한 시험지였어요. 자, 100% 기출됐습니다. 개정 전 기출이 또 나왔다.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2021년 마지막 시험에도 또 나왔다. 제가 본문 정도는 조금 다르게 그죠? 멘트를 좀 적었는데 뭐 똑같이 행위가 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시험지입니다. 자, 더 간단하게 설명을 했어요. 실제 시험지에서는 저는 복원했을 때 좀 본문을 추가했을 뿐입니다. 밑줄하지 마시고 자, 빨간 펜 절대 안 되죠. 틀리면 밑줄. 자, 빈칸에 들어갈 용어 자, 쓰시면 됩니다. 뭐 영어로 쓰셔도 되는데 본문에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5점이라고 나와 있고 이 득점은 여러분이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이거는 채점위원이 적습니다. 감독위원이 아니고 채점위원이 여기다 적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낙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이미 공부했고, 자, 고퍼의 디자인 패턴 해서 생성 패턴, 구조 패턴, 자, 그리고 뭐예요? 행위 패턴. 자, 공통된 빈칸이기 때문에 행위 패턴에 대한 설명이 일부 있었는데요. 자, 이 본문에는 실제적으로 행위 패턴에 예가 좀 언급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행위 패턴은 그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객체들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한 것이다 라고 해서 행위 패턴과 관련해서 되어 있는 부분 그쵸? 자, 문제는 행위 잘 적었네 이렇게 하시면 자, 여기 빈칸 안에 적은 거죠. 행위 빵점이에요. 자, 어떻게 해요? 여기 적지도 마시고 이 부분 답란에 뭐 저는 그죠 해설 강의니까 적어놨는데요. 행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뭐 예쁘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라고 해서 행위 패턴. 자, 그리고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정보 처리 기사에서 뭐 놓치지 마세요. 자, 지문을 설명하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예가 있으면 이렇게 특별히 산출물이나 예시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식으로 지문을 구성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서 자, 하나라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문제 스타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연습란 보이죠? 뭐 나 영어로 적고 싶으면 영어로 적으셔도 되는데 여기에 적어 보고 그쵸? 행위인가? 행동인가? 아, 이건 아니지? 그러면 행위 적고 검은 펜으로 행위. 자, 검은 펜 강조 드립니다. 자, 그럼 2번 문제입니다. 자, 해서 2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문제 마련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정교화 형을 적으세요. 자, 이게 개정된 이후에 논란의 여지가 하도 있어서 정말 깔끔하게 문제를 마무리한 부분입니다. 뭐 답 보면 정규형이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납니까? ENF, 이정규형, 이정규화. 뭐 제자를 붙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거든요. 자, 예전 같으면 이거 다 답인데 채점위원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실제로 이 문제 제가 내용 해설하기 전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답이 그냥 숫자 2 적는 겁니다. 원래 정확한 채점일 경우에는 이 이외에 여기다 정규형 적으면 빵점이에요. 왜냐? 빈칸을 언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빈칸을 언급하면 주변에 적지 않아도 되는 답을 적었을 때는 채점위원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게 룰입니다. 자, 좀 유연하다라고 하는 건 이 정규형 적어도 맞다라고 채점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자, 그건 아주 정확한 규율은 아니에요.
자, 해당 문제는 제가 지금 지문을 조금 많은 양으로 복원을 했는데 실제로 하단만 보시고 문제를 푸실 수 있을 정도. 자, 이 부분. 다음은 어떤 정규형에 대한 설명인가? 이 부분이 키워드고 실제 시험 문제는 이 부분만 본문에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히려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문제 틀렸어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힌트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필기 때부터 구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분함수 종속은 나쁜 거예요. 종속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 되죠. 부분함수 종속에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해결해야 되니까 뭘 만족하지 못해요? 국어 시험이에요, 정말. 이 정규형을 못 만족한다 이거예요. 부분함수 종속에 있는 이 부분이 제1 정규형 상황이다. 자, 문맥 X입니다. 그런데 제1정규형의 부분함수 종속 발동되면 이 정규형을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맞죠? 자, 릴레이션 분해한다. 릴레이션을 분해한다. 정규화 진행한다. 그러면 1에서 2 넘어왔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2 정규형이란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인 자, 이 상황이 1 정규형인 상황에서 릴레이션이 완전함수 종속성을 만족하는 상태를 말한다. 자, 답 뭐예요? 2 정규형. ENF 아닙니다. 그냥 2. 논란의 여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공부해 볼까요? 다음 시험이 3NF일 수도 있고 BCNF일 수도 있잖아요. 자, 볼게요. 고객 주문 릴레이션 보이고 있죠? 좀 커요. 그런데 함수 종속 관계를 분석을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자, 어떻게 해요? 정규화 진행했다. 어떻게? 2개로. 주문량 릴레이션과 제품 릴레이션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뭐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개념적으로 여러분 한번 그래도 공부해 보십시오. 자, 고객 주문 릴레이션 딱 봤어요. 자,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이 분석해도 좋지만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2개의 속성이 밑줄 있네. 기본 키네. 그러면 기본 키가 복합 키로 되어 있네. 나는 지금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얘는 1NF인 상황이네. 자, 내용적으로도 보면 고객 주문 릴레이션에는 고객 번호가 제품 번호를 어떤 제품에 대해서 주문한 거를 관리하는 정보들이 모여 있죠. 집합들이죠. 자, 그래서 2개가 이렇게 복합기로 되어야 기본 키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런데 뭐 이런 걸 분석하라는 건 아니고요. 고객 주문 릴레이션의 종속 관계를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요 가로 부분 고객 번호와 제품 번호가 자, 어떻게요? 결정한다. 종속관계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죠? 주문량을. 이렇게 결정하고구나. 그런데 제품 번호는 제품명을 결정한다. 이거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복합킨 부분의 속성이 또 다른 결정자가 되는 이 상황을 부분함수 종속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1NF에는 항상 부분함수 종속이 있는 건 아니고요. 1NF에서는 부분함수 종속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지. 자, 부분함수 종속 관계에 있는 릴레이션의 기본키가 완전함수 종속되도록 정규화 진행한다 해서 ENF 진행을 해서 이렇게 분해를 했다 해서 주문량과 제품 릴레이션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품 번호 별도로 분해했구나. 라고 해서 지금 보이시는 이 상황은 뭐예요? ENF인 상황. 자, 위에 있는 게 1NF, 아래에 있는 게 ENF인 상황. 뭐 여기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답 자체는 ENF다. 자, 그럼 단답형 문제와 관련하여서 여러분이 보고 계셨던 거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 선택형 문제. 자, 선택형 문제이면서 세부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세 개. 빈칸에 하나, 둘, 세 개인 소문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 많이 하고 있지는 않죠. 자, 볼게요. 선택형 문제일 경우에는 채점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기가 주어지면 보기에서 골라 적으세요. 자, 그냥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되어 있으면 기능적 응집도, 우연적 응집도, 교환적 응집도란 단어를 적으셔도 되는데 선택형에 기호라는 표기가 있으면 정확한 채점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또는 ABCD라는 기호만 채점되는 게 채점위원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의제기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고 수험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리을 절차적 응집도라고 적으면 득점은 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 여러분 그래도 정확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건 이렇게 기호를 쓰세요. 그러면 기호 적으시면 충분합니다. 네. 자, 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출문제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개정된 초기에는 어떻게 해요? 기출문제를 거꾸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2021년도 1회부터 보세요 라고 얘기를 드려요. 개정된 초기일 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결합도를 먼저 출제를 했습니다. 언제? 2021년 1회 시험에. 이 문제 유형 똑같이 선택형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응집도 나오겠네. 알 수 있었죠. 어떤 강사든 어떤 수험생이든 알 수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그럼 응집도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응집도 종류에 대해서만 집중했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 그리고 필기에선 그렇진 않은데 우리 실기에서는 응집도 유형의 이 응집도 정도에 대해서 섞었어요. 강하고 약하고 순서의 맥락이 있지 않다. 본문도 그렇고. 자, 지금 그렇게 5점 배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에서는 나 이거 다 안 외웠는데 다행이네. 휴, 다 보기 용어 되어 있는 거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다행이죠. 여러분이 필기 때 두만 알고 계셨잖아요. 기, 순, 교, 절, 시, 논, 우. 응집도 강한 게 좋은 거죠. 왜냐면 모듈에서 응집이 잘 됐다. 내부 요소가 똘똘이 뭉쳤다 해서 자, 모듈 내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걔네들이 연관 있다. 어때요? 높을수록 좋다. 바람직하다. 품질이 좋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능응집도적인 측면을 강조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는 기능응집도 출제는 됐지만 순서가 좀 바뀌었고 출제될지 알았어요. 필기에서부터 좀 헷갈리는 부분. 설명 많지 않았습니다. 모듈 교재에는 지문 네, 근거에서 출제가 본문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모듈이 다수에 관련된 기능을 갖습니다. 그럴 때 모듈 내부의 기능이 그 기능을 순차적으로 수행합니다. 누가? 내부의 작은 기능들이, 관련 기능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다. 라고 했을 때 저 키워드 순차적 이것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능을 주어진 절차에 맞게 수행된다. 절차적 응집도. 자, 여기다 시험지에 적는 게 아니고 시험지 하단에 연습란에 적는 겁니다. 그럼 절차적 응집도 어딨지? 나 이따가 다음에 리을 적어야지. 뭐 동그라미 적은 걸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동그라미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자, 그럼 다음번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소호 작업들이 모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거는 동일한 입출력 키워드였고 교환적 응집도죠. 뭐 영어로 공부하시는 게 뭐 좋긴 한데 대부분 지문이나 저 용어가 한글로 많이 되어 있어요. 한글 용어로 교환적 디귿인 거. 자, 모듈 내부의 모든 기능들이 한 문제와 연관되었다. 모든 게 하나로 연관되어서 수행이 된다까지 하면 이거 기능적인데요. 기능으로 응집되어 있다라고 해서 기억. 기능 응집도가 좀 위에 있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기도 자, 응집도 종류 용어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전혀 관계없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 지금 지문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자, 답 어떻게 검은 펜으로 리을, 디귿, 기억만 적으시면 됩니다. 용어 다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문제에 기호 적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출제가 또 응집도가 된다라고 하면 기출 또 됐어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절차적, 교환적, 기능적 될 수도 있지만, 자, 다른 응집도에 대한 설명 될 수도 있다. 지금 기능적, 절차적, 그리고 교환적 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자, 다른 요소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나는 다 맞았는데 절차와 순차가 헷갈려서 하나 틀렸다. 어떻게 해요? 부분 점수 있다. 자, 우리 채점할 때는 부분 점수가 소수점으로 소문제에 대한 점수 부여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 문제 뭐 득점이 하나 틀려서 4점일 수도 있고요. 3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고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건, 자, 순차적 응집도는 어떻게 해요? 자, 출력 자료가 다음에 입력으로 자료의 이동이 순차적으로 된다. 순차 응집도고요. 이건 뭡니까? 기능. 그죠? 수행과 관련해서 기능을 순차적으로 한다 해서 순차 키워드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영어로 시퀀셜하게 자료가 이동하고, 자, 보시면 얘는 주어진 절차에 맞게 프로시저하게 응집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 강조드릴게요. 자, 다음과 관련해서는 좀 쉬운 용어인데 오히려 설명이 좀 낯설을 수 있어서 너무 쉬운데 해서 시험장에서 갸우뚱했던 문제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전에 들었어요. 자, 빈칸 2문제고요. 뭐 해당 사항은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화면 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은 인간과 디지털 기계,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그러니까 인간과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의사소통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요구사항 잘 반영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나와 있고, 뭐의 종류로는, 자, 이 시험 문제도 시험지에 아까 행위 패턴 종류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마찬가지로 GUI, CLI와 같은 이런 종류들이 본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인간이라고 했는데 그럼 뭐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 힌트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과의 매개체라고 하면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UI 유저 인터페이스. 자, 그 다음은 사용자가 제품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사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지각과 반응, 행동의 모든, 자, 키워드 뭐예요? 경험을 의미한다. 자, UI는 사람과 시스템 간의, 인간과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지만, 이번은 제품과 서비스, 회사와 상호작용을 통한, 자, 전체적인 느낌이나 경험을 얘기한다 해서 UX. 자, 그럼 용어를 적으세요. 이렇게 UI, UX 적으셔도 되고, 대문자 되고, 소문자 당연히 되죠. 풀 스펠링 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경험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또는 다 적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만. UI, 사용자 경험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크로스.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적으셨으면 답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은 코드 커버리지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얘기를 드려야죠. 어떻게요? 보기, 기호, 선택형 문제. 자, 이번 회차의 선택형 문제 몇 문제? 4문제나 나왔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예. 자, 그럼 코드 커버리지 보기 보시고요. 예, 이 중에서 하나 설명했네, 커버리지. 자, 해서 코드 구조의 모든 문장에 대한, 자, 키워드 잡고 갑니다. 내용 설명하시는 것보다, 자, 우리 필답형 시험 진짜 지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공부의 마지막은, 자, 코드 구조 내의 모든 문장에 대해서 한 번씩은 해야 된다.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는 드렸지만 강의할 때 한 번은 다 하네. 모두 하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문장 또는 모든 구문. 그럼 뭘까요? 아, 비읍이네. 비읍인데 구문? 자, 그럼 그 다음 결정 포인트가 있는데 모든 분기에 대해서 수행하는 커버리지. 자, 이것도 모든 분기예요. 자, 결정사항 이후에, 조건식 이후에 분기 어디로 할지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결정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라고 잘 하지 않아요. 그냥 결정 커버리지로 명확하게 알고 계십시오. 자, 그리고 자, 결정 포인트는 뭐든 다 하는데 개별 조건식.
자, 조건식을 구성할 때는 조건식 여러 개에 대해서 구성할 수 있죠. 그럼 그 개별 하나하나에 대한 모든 조건식 테스트한다. 이게 정확하게 조건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자, 해서 분기문, 조건문 좀 헷갈리시기는 하시는데 한글 용어로 정의되어 있는 전공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곤란스럽게 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보기를 통해서 논란의 여지를 없었어요. 그래서 비읍, 리을, 디귿입니다. 어떻게요? 시험지에는 적지 않습니다. 답안지에만 비읍, 리을, 디귿 명확하게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